사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준비한 이유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궁금한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채널 자체가 거의 다 프로모션 위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회 초년생들 혹은 국산차 이런 쪽에 포커싱을 두고 구매하신다면 어떤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차량 구매를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뭐 정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쵸. 물론 가격이 가장 저렴하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본인들이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뭐 질문을 한번 해봐요. 이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대중분들이, 일반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기본 상식과 같은 거잖아요. 되게 가벼운 상식. 그래서 나는 이런 가벼운 상식이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뭐예요? 사실 저는 PD로서 컨텐츠를 짜면서 렌트에 대한 견적선은 꽤나 많이 짜봤어요. 영업선이 아닌데 견적을 짤 줄 알아. 이게 참 신기한 거거든?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보통 보험료가 안 든다던가 그런 렌트만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리스로 차량 구매했을 때, 리스는 심지어 보험료도 되잖아요. 보험료를 별도로 내죠.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보통 렌트는 월세집이고 리스는 전세집이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그래?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가볍게 큰 틀을 얘기하자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여 상품이잖아요. 빌려 타는 개념이에요.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빌려 타는 느낌이랑도 비슷하지만 금융 상품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내가 대출로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뭐 그거에 대한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어. 그런 경우에 리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렌트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렌트의 장점은 그런 게 있겠죠. 보험료, 뭐 각종 세금 다 포함되어 있죠. 월 납입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요. 첫 번째 보험료, 두 번째 뭐 자동차세, 세 번째 뭐 추동세 비용들,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들이 그 월 렌탈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뭐 장기 렌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할증이 없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보험료가 당연히 할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근데 장기 렌트는 한 번 사고 나든 두 번 사고 나든 계속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할증이 없다. 렌탈료도 안 늘어나나요?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장점, 사고에 대한 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뭐 자유롭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리스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리스에 대한 장점을 얘기 안 했고 장기 렌트에 대한 단점을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장기 렌트에 대한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보험료가 비싼 사람들은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보험료가 진짜 저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험료가 1년에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렌트로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니까.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도 내가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돼요. 보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계속 보험에 대한 요율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가 요율이 좋은 상태인데 뭐 2년 정도로 보험 가입을 안 했어. 그렇게 되면 다시 기본적인 요율로 돌아갑니다. 그럼 보험료가 다시 비싸지겠죠. 네. 그럼 렌트를 2년 했을 때 단절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렌트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보험에 대한 경력 단절이 존재한다. 운전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렌트가 조금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렌트의 단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번호판이겠죠. 리스는 일반 번호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빌려 타는 게 아니야, 내 차야.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근데 렌트를 출고하고 나서 번호가 호, 하, 허가 들어가잖아요. 누가 봐도 영업용 번호판이란 말이죠. 이걸 딱 출고해서 내가 어디 가서 나 신차 뽑았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표현의 방식이 차이인데 조금 당당하지 못한다? 그걸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또 그쵸. 신경 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용이라고 좀 느껴지잖아요. 자가용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그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허하의 번호판이 싫어서 리스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이제 금액적으로 차이점이 있는데요. 봐봐요. 견적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리스는 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리스료가 저렴해요. 근데 국산차를 뽑아보면 딱 티가 나게 리스가 저렴할 겁니다. 근데 수입차가 문제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방송 찍었잖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똑같더라도 리스와 렌탈료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국산차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산차는 렌트로 해도 월 납입금이 좀 저렴하게 나오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로 출고했을 때 월 납입금 렌탈료가 진짜 비싸게 나옵니다.
왜 수입차는 장기 렌트가 비싸게 나올까?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가 수입차는 높게 측정돼요. 그래서 그 견적 안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렌탈료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잔존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인수도 하고 반납도 하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존가치라는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잔존가치라는 금액 자체가 수입차 렌트는 되게 낮게 측정이 돼요. 국산차 렌트는 좀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월 렌탈료가 수입차는 불리하다. 그래서 수입차는 리스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고, 국산차는 장기 렌트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아, 혹시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엄청 많죠. 저희는 이런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정말 많죠, 생각보다. 사실 초년생들, 심지어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이런 에이전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저희 아빠는 무조건 현금 구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는 절대 안 된다. 아직까지도 렌트와 리스에 부정적인 시선이 꽤나 있으세요. 아직. 그래서 제가 여기 입사해서 한 1년 정도 다녔을 때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리스 렌트, 자동차 신차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좀 판매도 같이 하고 고객분들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전달해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리스 렌트?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와, 그래요? 네. 그런 게 사실 우리 업종에서는 성실하게 잘 영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병주 씨가 궁금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병주 대리가 옛날에 아반떼를 구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리스 렌트 할부 중 어떻게 사야 되냐, 그래서 저는 렌트를 추천했죠. 왜냐면 26세가 안 넘었고 아직 보험료가 비쌀 때니. 26세가 안 돼요, 아직? 만 26세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 됐었고. 그래서 무조건 렌트가 유리하다. 너 사회 초년생이고 사고도 많이 날 거고 렌트가 유용하다라고 사고가 했는데, 많이 날 거라고? 초운전이니까 초보니까. 그때 똑같이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럼 렌트? 되게 장점이 많네. 그럼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거기서 인수하게 되면 인수 과정은 어떻게 되고, 반납하게 되면 나한테 남는 건 뭐야? 그 남는 건 뭐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항상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달달이 돈을 내니까 또. 맞아요. 그 달달이 내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되게 접근이 쉽거든요. 근데 이용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적금을 붓듯이 비용을 내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가 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소비자분들이. 그쵸? 할부 구매랑 또 혼동이 많이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다 갚으면 그냥 내 차예요. 근데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억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1억에서 내가 잔존가치, 남아있는 잔존가치 금액이 보통 한 40% 잡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40%는 잔존가치. 나머지 그 60%에 대한 비용을 매달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계약을 할 때 최초의 잔존 가치를 정해놓죠. 설정을 하고. 그렇죠. 잔존 가치는 즉 만기 인수 가격이거든요. 4천만 원이 남겨져 있고 그 6천만 원에 대한 거를 매달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 4천만 원을 고객이 주고 인수를 할 건지, 내 명의로 명의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해버릴 건지. 인수 혹은 반납 선택입니다. 그럼 이 반납된 차를 네.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계약 때 이미 4천만 원이라는 잔존 가치를 잡아놓고 시작했잖아요. 그 금액은 금융사와의 계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 금액으로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해보면, 본인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에 대한 시세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차 시세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4천에 내가 인수했다가 등취득세는 나가지만, 세금은 나가지만 중고로 5천에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세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잔존가치는 4천인데 시세가 3,500밖에 안 나와, 혹은 3천만 원밖에 안 나와 라고 했을 때 그거 인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인수하면 안 되죠. 그건 무조건 반납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인수하는 게 좋을까 반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계약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추후에 내가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 영업사원이 전문 지식이 있는 영업사원인가, 이런 중고차 시세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어야 되고, 고객한테 혜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업사원을 만나야 되는 거지. 약간 광고 같네 갑자기 설명하는데. 네,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되면은 현금 구매랑 렌트 구매랑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질문이 되게 많네. 궁금했던 게 굉장히 와, 많았거든요. 이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견적을 예시를 띄워드리고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융사에 대한 수익이 거기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아까 렌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월 납부금에 각종 세금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네. 심지어 뭐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장기 렌트나 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다 보니까 의료보험료에 대한 할증도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뭐 인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구매는 어차피 인수잖아요. 네. 장기 렌트도 인수형 장기 렌트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월 납입금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그럼 곱해 계약 기간을 뭐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곱하면 총 비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잔존가치라는 금액을 플러스하면 총 인수가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구매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월 납입 비용 플러스 월 납입 비용은 이자가 포함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냈던 비용 더해서 내 1년치의 보험료 그리고 1년치 자동차세 그리고 의료보험료에 대한 할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산해야겠지만 할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개개인별로 좀 다르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총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 개개인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장기 렌트가 총 인수 비용에서 더 저렴한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진짜 할부 구매가 더 저렴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일시불 구매가 가장 저렴한 건 맞습니다.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시불 구매에 더해서 보험료도 진짜 저렴한 분들이 있거든요. 막 무사고 10년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구매하시는 게 맞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일시불로 낼 돈이 없는 분들 혹은 그 돈이 있지만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현금의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수익금이 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초기 비용 아예 없이 리스나 장기 렌트,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차량을 월 납입금으로만 한 달에 나눠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개인마다의 그 상황별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시불 구매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돌아다니는 제가 다 일시불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렇진 않잖아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완벽히 100% 이해가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상담은 안 돼요. 정말 자동차 금융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더해서 자동차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야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좀 궁금했던 사항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댓글 관리도 하잖아요. 댓글 관리를 하다 보면 네. 제가 전시장에 갔다 왔는데 요 할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능한 견적 맞나요?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그쵸. 자기가 받은 견적이 이 할인인데 네. 왜 다른가요? 네. 이 할인이 맞나요? 심지어 저희 아빠만 하더라도 에이전시가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너네한테 사면 장점이 뭐야. 제일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분이 들어왔을 때. 네. 그 공식 딜러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공식적인 업체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벤츠 딜러사가 몇 개죠? 우리 9개인가? 아우디 10개, 벤츠 9개, BMW 7개. 그렇게 많은 딜러사들이 있잖아요. 그 딜러사들이 하는 업무가 코리아에서 차량을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딜러사는 다 각각 다른 회사잖아요. 그럼 각각 다른 회사의 조건들이 다 각각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 다른 딜러사마다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딜러를 다 만나가지고 할인을 취합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불가능하죠, 사실. 이게 또 심지어 딜러사마다도 다른데 딜러마다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매달 딜러사별로의 조건을 취합해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딜러사에 대한 조건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딜러한테 알아보는 게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명 딜러한테 견적을 받는 게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0명. 결과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제공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할인이 전국 최저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월초에 뭐예요? 딜러들마다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맨날 전화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맨날 월감육 하잖아, 이거 가지고. 그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정확하고 높은 할인. 그게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원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심지어 여기서 신차 패키지 출고 주잖아요, 7종. 저희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남는 거요? 우리는 고객들과 사람이 남죠. 박수 한번 이거. 저도 영업을 되게 오래 해서 많은 고객들이 모이게 되면요, 자잘한 수익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밌어요, 이게.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모르는 것도 알려드리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있는 이유기도 하니까. 또 많은 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치, 그게 제일 재밌지. 예. 아, 이게 내가 좀 약간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 영상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모르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가 뭐 조회수가 많이 없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차량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갑자기 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본 없이 이렇게 대화로서 풀어드렸는데, 차량 구매할 때 정말 나는 이게 궁금했다라는 것들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일일이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대표번호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좋은 답변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